여러분이 지구를 이륙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날아가면서 점점 상승하다가 ISS의 옆을 통과해 궤도에서 벗어날 거예요. 아름다운 푸른 지구는 점점 멀어지고 이윽고 겨우 식별할 만한 정도로 작은 점이 되어버립니다. 목성 근처에서 길을 돌아 비행을 계속해 나가볼까요? 도착한 어느 장소에는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태양계의 변두리에 있는 외행성인 명왕성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구에서 65억 킬로미터 떨어진 수수께끼의 에지워스 카이퍼대 천체 쪽으로 더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주로 보낸 것들 중 가장 빠른 우주기 뉴 호라이즌즈는 바로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이 작지만 용감한 무인 탐사선은 2006년 발사됐으며 현재는 지구의 탐사기가 조사한 가장 먼 곳에 있는 천체 소행성 아로코스 인근을 비행 중입니다. 이런 여행은 엔터프라이즈 선원 모두가 선망하고 있을 겁니다. 뉴 호라이즌즈 덕분에 태양계를 보다 광범위하게 볼 수 있었고 명왕성과 우주의 끝에 존재하는 다른 천체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뉴 호라이즌즈의 우주 탐사를 통해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왕성과 카론 2006년 1월 19일 케이프 커네버럴의 상공에서 섬광이 비쳤습니다.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인데요. 그리고 1년 후, 뉴 호라이즌스는 목성 구름이 담긴 멋진 사진을 찍었는데 그의 목적은 그보다 더 앞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뉴 호라이즌스는 스윙바이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2015년, 뉴 호라이즌스는 겨우 명왕성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 외행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명왕성에 대해서는 대기가 있는 위성이 5개가 있다는 사실 정도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보내온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가장 좋은 사진보다도 훨씬 자세했고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명왕성에 대한 인식을 문자 그대로 일변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왕성을 화성과 비슷한 정도로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명왕성에 외계인이 없었던 것은 아쉽지만 한편으로 명왕성 자체가 더 이상 행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우선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게 되면서 명왕성의 표면에 뜻밖의 사건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서는 여러 개의 거대한 붉은 균열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균열은 한 군데로 모이고 있어서 위에서 보면 매우 큰 6개의 다리를 가진 거미를 연상시킵니다. 그런 다리들 중에는 한 개의 길이가 580km 이상인 것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지하 물질이 표면으로 나오려고 한 흔적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표면, 특히 서반구에는 마치 흡혈귀의 입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마치 정말 상처처럼 남아있네요. 이러한 구멍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태양의 영향을 받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기체 상태가 된 표면에 구멍을 남긴 것이죠. 명왕성은 외행성이지만 매우 로맨틱한 별이기도 해서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 사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왕성의 표면에는 광대한 하트 모양의 지역이 있는데 명왕성을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톰보 영역이라고 불린답니다. 톰보 영역은 마치 판타지 소설에서 빠져나온 듯한 언덕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빙산처럼 언덕이 명왕성에 얼어붙은 얼음병원을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톰보 영역의 동부엔 매우 기묘한 타르타루스 도르사가 있는데 우주에서 보면 뱀의 비늘을 닮아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즈에서 데이터를 받은 학자들은 왜 그런 지형을 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알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타르타루스 도르사는 높이 500m의 거대하고 날카로운 얼음의 탑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에도 이 같은 눈 덮인 산이 있는데 높이는 이곳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 뉴 호라이즌스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학자들은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명왕성의 지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었죠. 지구의 대기와 마찬가지로 명왕성의 대기에는 많은 질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차가운 대기입니다. 태양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명왕성의 일기예보는 바람, 안개, 맑거나 흐린 날씨와 같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현상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메탄의 눈으로 인한 눈 예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즈는 명왕성 최대 위성인 카론의 자세한 지도도 만들어 주었는데요. 하지만 카론은 엄밀히 말하면 위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왕성의 지름은 2370km이며 카론은 1200km입니다. 즉 카론은 크기가 명왕성의 절반 이하일 뿐만 아니라 돌고 있는 전체도 명왕성이 아니랍니다. 명왕성과 카론은 공통 중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공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론은 명왕성 대기의 일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아마 명왕성에서 흘러나온 메탄에 의해 카론의 북극에 암적색의 장소가 생긴 것일 겁니다. 여기에는 모도르 반점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곳에 사우론의 탑은 없었지만 카론의 성질을 규명하려는 학자들은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 호라이즌스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얻은 과학계는 외행성 정의에 대한 재검토를 서둘렀고 같은 기기를 탑재한 다음 탐사기를 발사하며 세드나, 앨리스, 하우메어와 같은 태양계의 유사한 천체의 조사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 우리는 우주의 끝에서 새로운 탐사기의 여행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는 계속해서 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카이퍼 대 뉴 호라이즌스 발사 당시 나사는 운에 의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션 시작 시 탐사기가 2026년경까지 또 이후에도 가동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명왕성 탐사가 끝난 뒤엔 어디로 날아가야 할까요? 뉴 호라이즌스는 연료의 저축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행 궤도를 거의 수정하지 못한 것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했답니다. 즉 목적지의 선택사항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겨우 2014년 후보로 적합한 소행성을 3개 찾을 수 있었고 뉴 호라이즌스는 그중 하나로 향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1일 뉴 호라이즌스 5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전 이 소행성은 라틴어로 땅끝을 의미하는 울티마 툴레라 불리고 있었는데 이는 나치 독일이 정치선전에서 사용했던 아리아인종의 고대 원주지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불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과학계는 천체의 명칭을 미국 원주민들의 말로 하늘을 의미하는 아로코트로 변경하게 됩니다. 아로코트는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겉보기에는 눈사람과 비슷했기에 최초의 사진이 새해에 도착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랍니다. 멀리서 관찰한 학자들은 이 천체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는데요. 서로의 주위를 돌고 있는 집단 천체인 건지 아니면 그냥 긴 소행성인 건지 말입니다. 머지않아 아로코트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쪽이 다른 쪽의 2배의 크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 45억 년 전에는 각각 독립된 천체였지만 그 후 서로의 주위를 돌며 서서히 접근해가며 최종적으로 한 개의 천체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성된 소행성에는 원시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고 수빈과 작은 숲, 유기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는 아닙니다.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뉴 호라이즌스에서 2020년까지 데이터가 송신될 예정이랍니다. 이후 뉴 호라이즌즈는 명왕성 탐사 후의 선택사항으로 검토된 카이퍼대의 다른 소행성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고 용감한 탐사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좋겠네요. 여기 지구에는 이미 뉴 호라이즌스의 팬층이 있답니다. 스티븐 호킹은 명왕성 비행에 성공한 나사를 열렬하게 축하했었고요. 또 퀸의 기타리스트이자 천체 물리학자인 브라이언 메이는 최근 뉴 호라이즌스의 미션에 바치는 곡을 수록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이 탐사선은 록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